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정연설이 마무리된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연설과 관련된 이 하이라이트, 핵심 메시지만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생,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아주 민생 하지 않습니까? 민생, 그 다음에 현장 딱 요거가 오늘 시정연설에도 그대로 이 압축이 돼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 요지를, 핵심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영남권 서울로 와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난리에 맨 앞장선 사람이 이제 홍준표. 뭐 영남권 올라오라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사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열발해 있는데 SNS에 글을 올렸다가 결국은 삭제하는 파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준표 본래 뭐 엄청 다혈질이죠. 이 강공.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을 넘은 윤핵관들을 직접 겨냥한 글을 올려서 파장이 예상되니 즉각적으로 삭제를 하는 이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홍준표와 그리고 이준석의 이 반발에 대해서 아주 젊은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런 반박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잠깐 간략하게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우리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미 지난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핵 협의 그룹 설치, 이거 가지고 과연 미국의 핵 우산이 신뢰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랜드 연구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을 지금 재언하고 나섰습니다. 요거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이 쓴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선거, 내년 선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가짜뉴스 공작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예. 과거처럼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 전판 인간들이 정치권에서 주역으로 뛰고 쳐버는 것만두고 반성하는 기미도 하나도 없이 정치판을 이끌어오니까 이 가짜뉴스가 지금도 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심각한 반성과 그리고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이 칼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예, 이게 아주 요즘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에 마음을 기대서 열심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윤 대통령의 오늘 이 하이라이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이 물가 민생이에요. 예,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이거를 갖다가 이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연설 시작 전에 제가 자료화면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재명이를 자리에 앉아서 어쨌든 한마디겠지만은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은 윤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환담장에서 만났어요. 이거 이재명이 이거 고속될 참 인간인데, 그래서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이 얼굴 나온 사진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 깜짝 놀란 눈매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 이재명은 아주 그냥 좋아서 입이 쫙, 좀 제가 점잖게 얘기해야 돼요. 입이 쫙 이렇게 완전히 뭐 자크가 열려 있어요. 예. 자, 이 입이 오늘 윤 대통령을 만난 이후로 이제 정직한 입으로 바뀌기를 아마도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대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1%의 반성이라도 있다고 하면 다행이 아닐까. 저렇게 좋아하는 입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환담장의 이 모습을 보면 김진표 의장이 이제 초청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윤 대통령 연설은 이제 국가원수가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연설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수반의 그 의장이잖아요. 그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마주가 아니라 나란히 앉아있는 책상 의자 배열도,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1당이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이재명이가 맨 우의석에 앉고 제2당인 우리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이정민가요? 예,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졸한 민주당 의원들, 요것들 내년에 그냥 싹 다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이 민주당, 참 의원이라고 해야 되는 걸 모르겠네요. 의원은 의원이니까 그래도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이요, 윤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이 로텐더 홀,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요, 여기에 이 피켓 시위하는 꼴을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이고 대한민국 민주당의 수준이다. 예, 이거 보십시오. 예,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예, 민생경제 우선. 이런 말이 보이죠. 자, 국민을 두려워할 사람이 이 대목에서 열이 팍 받치잖아요. 국민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그 일당 친명들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데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검찰 수사도 지멋대로 받았다 맞았다 하고, 법원 출두도 했다 안 했다 하고, 이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인간입니까? 국정기조를 전하라? 국정기조 지금 살짝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생 우선으로. 오늘 그러니까 연설문이 국정기조 전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전환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현장 민심의 무서운 소리를 천심으로 알고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우선이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연설 내용이 전부 민생 최우선 기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우선 맞잖아요. 이미 국무회의에서 월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고, 요런 거를 이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민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민주당과 이재명이에요. 국정기조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국정기조는 포퓰리즘, 오로지 포퓰리즘, 나라 망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생도 나라 망하게 하는. 여기서 민생 경제는 우리 국가의 곳간이 텅텅 비게 다 완전히 빈 덩어리로 만드는 이게 민생 경제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이 국가 채무가 부채가 한 600조밖에 안 됐는데 1000조로 간 크게 늘려놓은 인간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은 한국말인데도 의미하는 바는 다 달라요. 우리가 남북관계할 때 자유의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주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평화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 거와 똑같이 같은 여도에 있는 정당이지만, 그리고 조금 전까지 집권 정당이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정기조, 국민 두려워하라, 민생 우선, 민생 경제. 말의 의미가 우리 여권에서 생각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지하게 무식하고 무책임하다. 그야말로 국정을 다시 이어받을 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설은 무슨 연설을,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미 이런 게 다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 지표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체감 물가 수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고금리 생계부담 가중되고 있는 거 잘 안다. 그래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과 같은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3대 개혁 꾸준하게 확실하게 노력하겠다. 초당적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건전재정 기조. 건전재정 기조. 이거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조세에 효율적으로 쓰겠다. 문재인은 혈세를 갖다가 시민단체 무슨 태양광 이런 데 막 뿌려가지고 수천억 수조의 적자 재정을 내놨잖아요. 부정부패를 했잖아요. 부패 카르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 없이 적재조선이라는 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 2.8%. 이게 그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 최저생활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 21만 3천 원을 늘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지급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25% 인상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저리용자 이런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요. 병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 인상해서 2025년도까지 병봉급 205만 원을 달성하겠다. 그리고요. 이번 예산에는 AI,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인재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여기에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그런 바를 비교적 나름대로 적재적소의 예산을 잘 배치했다. 예, 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을 듣고 민주당 철저히 반성하라.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로 해서 이번 민당 어제 홍익표가 얘기하면 완전히 예산 법정 기한 내 통과 절대 안 시켜주겠다. 그래서 적자 재정 폭을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매표 행위하는 예산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은요, 2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영남 의원들이 TK 잡아놓은 TK 의원들을 갖다가 잡아놓은 고기 취급했다. 그래서 인용하는 즉각 사과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말이죠. 이 의원총회에서 인용한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대표 입장문을 발표한 분은요. 김명판 대구 달서병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판 의원은 아마도 이제 서울지방청장을 했나요? 경찰 출신인데 어제 이제 이 공개적인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인용한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해놓고 느닷없이 그건 농담이야 했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대구 경북시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굉장히 기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TK 의원들이 이제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거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느냐. 그래서 이승만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쫙 이제 그동안에 엄청난 이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TK 시도민들 갖다가 잡아놓은 고기 취급을 한 거 이거는 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도 내내 TK 의원 출신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인용한 위원장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상당하다. 생각보다 세다.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디어 사고를 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세 부리는 친윤들 지금 야 너희들 선거 전에 탈출하지 않았지 내가 보겠어. 예. 그런데 요 글이 너무 이제 제가 선을 넘었다.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글을 완전히 삭제해서 없애버렸어요. 야 홍준표 배짱 좋은데 이 홍준표 본인이 쓰고 본인이 글을 내렸다?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본인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나갔네. 요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무슨 글인지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친박같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친박이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탄핵까지 했잖아요. 너희들 뻔하다. 그렇게 갈 수 있지. 딱 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힘있고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권세를 이용해 먹었어.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좀 불리할까 봐서 말하자면 튀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좀 지금 파장이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싹 내려버렸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 대통령이 권위를 이용해서 유세 부리는 친윤들 어떤 모습으로 선거 치르는지 지켜보겠다. 친박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유세하던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는 친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탈출하더라. 친윤이라고 행사하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처세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요. 나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을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대통령을 위해만 먹는 그런 좀비 정치를 안 한다. 언제나 내 힘으로 정치를 한다. 그래서 윤핵관, 친윤이 국민들의 타깃이 안 되도록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잘 처신하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연일 인용한 위원장을 때렸는데 오늘은 이제 친윤들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심한가? 이렇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도 이미 다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그렇죠. 아니, 뭐, 저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보는 거죠. 언론도 다 보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주변에서 도대체 홍준표가 어디까지 가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요러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니까 이제 싹 정리해버린 거죠. 삭제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홍준표와 그리고 이준석의 도에 지나친 비판이 지금 역풍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장해찬 젊은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낮은 자세로 먼저 반성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낮은 자세로. 그래서 인용환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좀 태도 좀 겸허하게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이제 기소 의견으로 성상납과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상납 이거 의혹을 지우려고 그야말로 사람 새벽에 보낸 거 이런 것들 등등 싹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전통을 짓밟는 거 이게 이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재차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0대 당대표의 청년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당원들, 국민들 경선한 언행과 초심을 염려를 끼친 거 이거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라. 예, 이렇게 딱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 직격을 가하고 있는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말이죠. 상당히 좀 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좀 어수선하고요.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비판과 또 욕설이 도를 지나치게 지금 이 서울 장안을 여의도를 판을 더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도 걱정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이 굉장히 대표적인 랜드 연구소 여기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안보 그야말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이제 제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루스 베넷 이 연구원이 아주 굉장히 우리 한반도 연구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이제 CIA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미국의 이 핵 우산 보호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좀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미국의 전술 핵 100기 정도를 빨리 현대화시켜라. 그래갖고 한국 지원용으로 딱 지정해둬라. 그리고 한국의 이 전술핵무기 한 8기에서 최소한도 12기 정도는 한국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미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전술핵무기가 빠진 이 핵우산은 안 꼽는 찐망이나 마찬가지다. 쉽게 얘기하면요. 저는 항상 그 지론을 갖고 있었어요. 뭐 제가 그동안에 언론 활동도 많이 해왔고 제 뭐 그런 칼럼도 많이 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수십 년간 지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빼간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론이 한 20년 걸쳐 갖고 이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 의해서까지 대안 보장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주 잘 아셔야 될 것이 아닌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를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 그 자료 화면으로 간략하게 좀 그러지만 핵심은 말씀을 드리면 핵 우산 보장, 현재의 핵 우산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핵 협의 그룹 요거 가지고서도 약하다. 그래서 우선요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군산 오산 기지 내에 전술핵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현대화시켜라. 두 번째,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다 탑재된 핵무기를 북한 겨냥 용도로 투입하라. 예, 북한 겨냥 용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전술핵 무기 100기를 갖다가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딱 지정해라. 그 비용은, 현대화시키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 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도 훨씬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술핵무기 최소한도 제한된 숫자 8개에서 12기 정도는
우리 한국에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참고적으로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 핵우산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를 보면은 2023년도 현재 기준 한 180기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2030년도가 되면은 300기 정도를 보유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이 보완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예.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한국 안보 지원을 위해서 태평양에서 작전 중에 있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탑재 핵무기 최대 180여 개 핵무기를 북한 타격용으로 딱 투입을 하라. 그리고 B-61 핵폭탄과 같은 전술 핵무기 제한된 숫자를 한국에 배치하라.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술 핵무기가 이제 지금 요즘 아주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요. 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 또 전술 핵무기도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 파괴력이 전술 핵무기지만 너무나 커요. 피해가 너무 커. 근데 지금은요. 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B-61, 12, 13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요게 말이죠. 정확하게 딱 유리창 하나까지도 딱 핀포인트 해갖고 그 김정은이 사무실 하나만 딱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사능과 같은 이 주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첨단 전술 핵 무기를 미국이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전술 핵 무기 이제 파괴력이,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피해 이런 거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전술 핵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놔도 안 된다. 이게 불배치 주장에 논 것도 바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전술 핵 무기를 한국 땅에 갖다 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절대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왜? 소유권자는 전술 핵 무기를 서울에다 갖다 놔도, 소유권자 호적에는요 전부 미국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늘어나는 게 핵 확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에도 절대 바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핵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데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어차피 못 막았잖아요. 북한도 못 막았죠. 이스라엘도 못 막았죠. 인도도 못 막았죠. 하나도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동맹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주의 아닙니까? 이거는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나 마찬가지예요. 법적 의무예요. 국제법적. 그러니까 딱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게 낫지. 설령 핵 보유국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핵 보유국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안 갖다 놔? 그러면 이게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핵 우산의 전략적 모호성,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호성은 한국에 대한 보장에 적절치 않다. 이래서 보완 정책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부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하라. 그리고 향후 몇 년 내 한국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180여 개의 미 핵무기를 투입하고 상징적 또는 군사작전 목적으로 B-61 핵폭탄, 전술 핵폭탄 8개에서 12개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전술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또는 재건설하라. 예.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라. 그리고 해체를 앞둔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해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에 지원하라. 그리고 일부 미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라. 이런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국가안보 인력의 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미가 지난 4월달에 열린 핵협의그룹은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계획을 재래식 핵전력을 통합하는 유동독 형태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핵전력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억제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도 상당히 부족하다. 예. 다만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은 세계적인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따라서 향후 미국의 핵전력 사용에 대한 추가 공약이 나와야만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타모니카. 이건 초당적 비영리 기관이고요. 특히 국방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 그래서 한 1,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세계 55가 국가의 연구소를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이 미국의 이 국방 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아주 유력한 싱크탱크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이 보고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요, 민주당에서도 더 읽어봐야 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